안녕하세요. 이번 코더 우드만의 책 나는 세계 일주를 통해 자본주의를 만났다를 주제로 웨비나를 하게 된 임지수 김보경입니다. 저희는 간략히 책 속에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방법 요약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닝아웃을 하셨나요? 미닝아웃은 신념과 커밍아웃을 합친 신조어로 가격은 조금 높더라도 환경보호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소비 성향을 뜻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고 캐드버리 초콜릿을 드신다면 당신은 윤리적인 소비자입니다. 바로 이 인증마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책의 저자 코너 우드만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냉정한 현실에 회의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경제의 현장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 경험을 기록한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라는 책은 수많은 화제를 낳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기차여행을 하던 중 마신 커피잔에 새겨져 있던 당신이 마신 커피가 우간다 농민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라는 문구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그의 여행을 따라가 보시죠. 그는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로 떠납니다. 라오스는 예전 유엔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전 세계 아편의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아편 근절을 시행했고 그와 함께 엄청난 중국 자본이 유입되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라오스의 땅을 임대해 문화시설을 세우고 수력 발전, 광산 등에 대한 중국 기업의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고무나무의 새로운 재배지로 라오스를 지목했고 라오스 농민들은 농토를 갈아엎고 너도 나도 고무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의 말이죠. 울창한 열대림은 고무나무로 바뀌어 버렸고 수백 종의 동식물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대부분이 문맹인 데다가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 문서가 없어 땅을 뺏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라오스 정부 측도 중국 기업을 무분별하게 들여보내다가 의도치 않게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자본 축적과 계급 양극화로 인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근대 노동자 계급을 뜻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형성해 전체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도 농민들의 힘을 모아 중국 기업의 자국 내 불법 행위나 노동 착취를 규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스를 떠나 중동 지역의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볼까요?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 UNODC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아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양귀비 시장은 탈레반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유엔은 탈레반 자본금의 25%가 아편에서 나온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는 비교적 재배가 쉽고 탈레반의 지원과 보호 아래 일반 작물보다 수익성이 좋아 농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양귀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프간 정부, 유엔, 미군이 대대적으로 마약 근절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양귀비 재배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반대급부로 탈레반이 농민들에게 보호비를 과도하게 올려받게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미군이 철수하고 무장단체 IS와 마약 산업 주도권을 놓고 다투면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농민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프란입니다. 사프란 농사를 통해 상인들은 큰 돈을 벌었고 많은 농부들이 양귀비 대신 사프란으로 농사를 전환하고 있으며 루미 스파이스 같은 외국 기업들도 아프가니스탄의 사프란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위험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생산지의 농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몇 가지를 생각해내죠. 다시 커피잔 이야기로 되돌아 가볼까요? 코나가 마신 커피잔에는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붙어 있었죠. 지금은 이외에도 다양한 공정무역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닝아웃 하며 뿌듯해진 이유가 그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을 한 듯한 기분이 들도록 의도된 일이라면요.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홍보를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 마라입니다.
2005년 맥도날드는 그린피스와의 2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린피스의 운동가 스틸과 모리스는 맥도날드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며 노동자와 아동을 착취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맥도날드는 명예훼손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맥도날드가 결국 승소했지만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이후 유럽 맥도날드는 열대우림 동맹의 인증을 받은 남아메리카의 농장에서 모든 커피를 들여오며 커피 판매량을 25%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낸 대단히 성공한 마케팅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열대우림 동맹이었을까요? 파괴한 열대우림의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열대우림 동맹은 최저가격을 지정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가격은 자원의 시장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렇게 최저가격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 커피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면 가격이 떨어진 만큼 지급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지만 대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사이트입니다. 90%의 소비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검증하는 데에 제3자의 인증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았고,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브랜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윤리적 로고를 붙인 제품이 장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재단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재단의 수입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들 수익의 90% 가까이가 기업들이 공정무역재단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수입의 절반이 인증하고 감독하는 행정비로 지출되고 남은 대부분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캠페인을 여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공정무역 커피와 일반 커피의 수익 배분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생산농가의 기존 0.5%가 갔던 것에 비하면 6%는 정말 큰 수치입니다. 이처럼 공정무역의 소비의 증가는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공정한 거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공정무역 시장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어워싱은 소위 나쁜 기업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할 때 공정무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 포섭은 공정무역의 주류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시스템이 상업적 가치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농장들은 에너지와 탄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1세대 윤리적 콜립 사업가 크레이그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희석으로 포섭이 심화되어 공정무역 가치가 약화되거나 인증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보경 님이 후반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반부 발표를 맡은 김보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것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땀 흘려 노력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력은 작가가 소개한 두 기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올람입니다. 올람은 기업가 정신, 야망, 파트너십, 존중과 팀워크, 진실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오너십 6가지의 가치를 기업 정신으로 둔 기업입니다. 올람은 코코아 등과 같은 면작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요. 이 기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구매하는 기업이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농부라는 생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농장이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모든 농부에게 씨앗을 무료로 제공하고 넉넉한 비료와 살충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부들이 생계에 필요한 농사와 거래를 위한 농사 두 가지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람은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예로 코트디부아르 면화 공장의 줄리가 있는데요. 줄리는 코트디부아르에 상주하며 하나부터 10까지 개입하여 농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농부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며 지속 가능해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람의 이런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주라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과 거래하는 농민이 생산량을 늘리려면 현대 기술이 적용된 기계 도입을 고려할 겁니다. 바로 트랙터와 같은 기계 말이죠. 하지만 올람의 줄리와 그 관계자들은 코트디부아르의 농부들이 기계 관리 및 유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관리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선진 기술을 농지에 도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 올람의 지원력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못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에게 주어진 트랙터는 고장난 채로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본 올람은 트랙터를 공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황소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올람의 오피셜 유튜브에 올라온 아멜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멜라는 올람의 원조를 받아 체계적인 구조로 연화를 재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출처를 남겨두었으니 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보기가 될 기업은 에시컬 어딕션입니다. 에시컬 어딕션의 대표인 데이브와 이안은 관계가 지속되려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봐야 합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탄자니아로 가서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돈 중 30%에서 40%가 원로들의 임금 및 관리비로 들어감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농부들의 삶의 질과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농부들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커피를 얻기 위해 탄자니아로 직접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거래하는 농민들의 상황과 생산되는 상황을 직접 보며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데이브와 이안의 행동이 거래의 중간 과정과 중개인이 없어지면서 부수 비용을 줄이게 되었고 탄자니아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로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커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지수님이 설명하셨던 최저 가격이 기억나시나요? 공정무역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는 공정무역 최저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브와 이안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농부들은 1kg당 2.81달러라는 공정무역 최저가보다 1.19달러 높은 4달러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잉여 이익을 통해 커피의 질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알 수 있는 데이브와 이안은 그들의 방법에 확신을 갖고 농민들과 아직도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공정무역재단에 돈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중에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라며 공정무역재단에 등록하는 것의 실상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저희 발표자들은 작가가 소개한 바와 같이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바로 기업이 이상으로 해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조건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상이하달식 방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현재 생산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두 사례와 같이 기업들은 현실의 밑바닥부터 탐색하며 수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대기업은 스스로 착해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건강한 거래를 위해 어떤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국에서 노동인권 운동가 중 하나인 빌 발렌티노는 가치 창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과 가는 사업은 꺼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일에 뛰어들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가인 코너 우드만은 기업에게 물렴치한 중개인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위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시행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기업의 힘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 두 명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대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먼저 이익이 확보되어야 하고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만 노력해서는 모두가 발전하기 어렵고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제 세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 정부는 대기업이 거래 전반에 거쳐 돈의 흐름을 감독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은 가치 창출과 생산자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는 진정한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 2018년에 부패의 맛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부패의 맛에는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쓰디슨 초콜릿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초콜릿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의 사태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윤리적 소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농작물의 생산자 정보와 공정무역을 통해 어떤 발전을 이끌어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정무역협의회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사이트는 공정무역 파트너 기업이 아니라 단체 회원을 소개해 둠으로써 공정무역 회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북리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공정무역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기업과 죽어라 일하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그들이 만든 물건을 구입하는 우리 소비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분명 공정무역의 취지에 맞게 노동 착취를 최대한 줄인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자들이 일하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작가의 세계 일주 이야기에서는 기업의 이야기와는 다른 공정무역 재단의 이면과 생산자들의 일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무역의 이미지와는 달리 일부 공정무역 마크를 단 제품은 공정무역 마크를 붙이는 데만 이의가 있던 것처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생산지에서 펼쳤던 상이하달식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정부의 상이하달식 해결 정책들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채 생산지에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교육 지원 수요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선진국의 환경에서 유용한 태블릿 PC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상이하달식 해결 정책은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가난은 농민이 마약 조직과 거래하는 등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업과 정부는 현실에 맞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대출 기회를 주어 대안적인 돈벌이 작물을 재배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서양의 자본주의와 연계할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 개선에 돈을 쓰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업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노동 착취 혹은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도록 기업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와 기업의 정책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반영한 문제 해결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윤리적 소비와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정무역이 생산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진정 많아질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기업을 더 가려내기가 어려워진 것일까요? 라고 코더 우드만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건전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기업만 노력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오늘의 웨비나를 통해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